잘 봐요. 한민수 최고 같은 경우는 박영진 의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국민통합부위원장이잖아요. 네. 거기가 묶여 있고, 그다음에 최민희 최고는 지금 최재성 전 네. 의원이 특보단장으로 왔어요. 그다음에 친천계에 볼콕 논란했던 이지은 마포갑 위원장 자리에 노웅래 의원이 이번에 2심 네. 무죄가 났어요. 그러네요. 이게 우연의 칠 수도 있어요. 네. 그러지만 경선구도는 다 잡혀가고 있다. 근데 최소한 멋있다. 최고위원이라고 해서 경선 없이 그냥 공천을 보장받는다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그림. 그 이성윤 최고위원도 전주지만 이게 전북도 거기 많아요.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친청계 3인방이라고 부르는 한민수, 그리고 최민희, 이성윤, 그리고 이제 이지은 위원장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대우씨 뭐 이런 뭔 얘기예요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일단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올렸는데요. 노웅래 전 국회의원님이 1심에 이어 항소심 무죄성 판결을 선고받으셨습니다. 8월 21일 적혀있죠. 노 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 선배님이시자 몇 안 되는 정치적 조력자였으며 민주당으로서는 서울 마포 갑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을 공격하는 정치검찰은 검찰 수사를 받으며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가 된 어떤 피의자의 믿기 어려운 진술 외에 제대로 된 증거라고는 뇌물받는 부스럭 소리밖에 없었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국회에서 다행히 구속영장 표결은 부결되어 구속은 면했지만 집요한 정치검찰의 먹이가 되어 부패, 부정부패 사범으로 몰려 기소가 되었습니다. 정치검찰을 등에 업은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후 2014년에 치러진 총선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선거였고, 민주당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휘하는 저는 눈물을 머금고 노 전 의원님을 공천을 배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지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노웅래 의원님을 배제한 후에 마포갑 선거에는 신인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마포갑 누구죠? 그렇죠, 바로 이지은 마포갑이죠. 노 선배님은 자신이 전체 생명을 박탈당한 그 선거를 돕겠다고 지원 유세까지 했다가 결국 패배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항소를 했습니다. 다시 항소심 판결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노 선배님과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폐악질에 편승하여 읍참마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고함을 증명받고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 말씀과 뒤늦은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국가 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제 송영길 의원 거를 리트윗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노웅래라고 하는 의원님이 저는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살펴본 뭐예요? 어쩔 수 없었다. 노웅래 선배 의원에게 마포가 공천을 주고 싶었는데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거기에다가 정치 신인을 내가 넣을 수밖에 없었다. 미안합니다. 라고 이제 글을 올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을 두고 여러 가지 방금처럼 있었는데, 제가 주목하는 점들은 무엇이냐. 사실은 이거는 이제 친정청래팀처럼 보여지는 사람에 대한 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제가 총선 때도 이상한 사람들이 다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정일치의 민주당, 승리하는 이기는 민주당, 정권을 재창출하는 민주당을 만들 당대표 후보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김민석 전 총리 옆에 왜 이 사람이 붙어있지? 막 그랬었잖아요. 참고로 박영진 의원은 한민수 의원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강북을 사람들이 강북 사람들 중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후보 응원하러 온 사람들 살펴보면 이쪽 길 사람들이 꽤 있더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다. 왜? 제가 이제 저희 주역이고 저도 해봤다 보니까 아는 얼굴들이 있잖아요. 정치 쪽에서 이제 선거에 대한 관련된 사람들을 아는 얼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원래 지난 지방선거 때도 좀 이슈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조금 많이 안 다뤘습니다만 부활을 획책하는구나라는 거를 전부터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 전당대회 보면서 그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부총리 자리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는 이 사람들을 본인들 사람으로 충성서약을 받아갖고 쓰려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참고로 국회에서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전 국무총리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깜짝 보이는 것처럼 몇 시간 전에 이제 올라온 건데 다음 분 소개해도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박용진을 연호하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될 줄이야. 오 마이 갓. 그럼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무래도 신경이 좀 쓰이실 것 같은데. 저보다는 한민수 후보가 더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리 되나 저리 되나 경선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본다고 할 때 본인의 경쟁력을 이제 확인해 보신 적은 없을 거고 강북구에서 저는 26년간 강북구에서 경쟁력을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뭐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계속해서 연설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대표도 경선, 최고위원도 경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원 조건주의에 맞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통적으로 뭐가 나오죠? 경선만 붙여달라라고 계속해서 지금 요 근래 띄우고 있는 모습들이 저는 보여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겸손에서 나왔었던 여기 겸손 뉴스공장에서 지난주에 20대 여론조사에서 18.8%가 빠졌어요. 근데 이거를 과연 보안수사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가에서 좀 의문이 조금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그것만으로 볼 수는 없죠. 네,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갑자기 보안수사권 이야기를 하면서 2030 여성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보안수사권에 관련된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검찰개혁이 아닌 경찰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우리 박수빈 변호사님은 지난 총선 때 저랑 세게 한번 붙으신 적 있으셨죠. 박용진 의원 쪽이랑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방송을 하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느꼈냐면 이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판으로 나오려고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누군가가 나와서 뭐 경선을 붙고 누군가 나와서 정치에 대한 출마에 대한 자유라든가 이런 자신들만의 목표를 세우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면 본인들에게 충성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제하기 위해서 판을 짜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그동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지켜보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해서 힘들게 전화하고 바꿔하면서 바꿔놨었던 그러한 세력들을 그것과 관계없이 본인들에게 도움만 될 수 있다면 누구든 기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이 굉장히 재미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지난번에 엊그저께 이제 시사타파 가지고 그 조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주간 경향인데요. 정청래 파김치 먹방이 대통령 파면을 암시한다? 원본 영상을 추적해보니 이게 제 쇼츠를 하나 가져올 걸 그랬네요. 정청래 대표가 파김치 먹는 먹방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 파면을 암시하는 거다 뭐 이런 쇼츠들을 돌리고 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전한길 뉴스의 소리를 입혀가지고 전한길 TV를 보면서 대통령 파면을 기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쇼츠가 지난 전당대회 기간 전에 돌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상대방을 악마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과거 영상을 재편집하는데 전한길 TV를 이제 음성을 넣으면서 마치 정청래 대표가 정말 반면인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2차적으로 가공, 조작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저는 모든 방면들이 위험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당대회에서 사퇴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렇지만 마지막 판에 와서 사퇴를 하면서 본인들의 투표의 표를 김용 후보에게 밀어달라고 했던,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했었던 김영호와 임미애가 또 민주당에서 상설 ETF 당직을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김영호 의원은요, 세계 한인민주회의 수석 부의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임미애 의원은 정치제도개혁 추진당 공동단장에 인선을 했는데요.
김민석 대표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김영호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송영길 후보의 오른팔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송영길 후보는 외교부 장관직을 위해서 뭐라고 했죠? 자신의 동료에도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의 오른팔이라고 불리우는 김영호 의원은 그에 비슷한 것들이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마상입니다. 세계 한인민주주의 수석 부의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해외에서는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에 제2동포센터가 해산이 되었다. 무슨 일인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래는 2023년에 설치된 공공기관인데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과 센터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전환해서 조직원으로 만드는 것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비용이 드냐라고 하면 라는 물음에 독립기관으로 유지하는 게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적용이 되면서 좀 문제를 겪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제2동포센터가 해산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자리를 잃었는데 이게 고용승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직면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찬가지로 아까 보안수 사건 이야기에 이어서 또 곽상원 의원이 또 치고 왔습니다. 경찰의 자의적인 불송치 판단의 형수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노무현 혐오물 사건의 피의자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채 조롱글에 대한 쓴 사람을 불송치 결정을 했다. 수사권 남용 우려라고 하면서 21일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사실 이걸 그나마 열심히 제일 하고 있는 게 뭐였죠? 바로 노무현 재단과 황희두 이사였죠. 그걸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주목하는 게 정성호 국회에서 형소법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 국회로 돌아가 형소법 수정할 건 이야기했었던 기사들을 같이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마음 한뜻으로 좀 움직이는 것들이 눈에 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인선이 하나 있는데요. 자, 민주당 최고위원 지명직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이제 전영기 의원이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라인이라 저는 당연할 거라고 본다. 그래서 예상 안에 있었던 분이 들은 것 같다 했는데요. 모경종 의원 같은 경우는 청년위원장도 했었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국 천령위원장이죠. 그런데 광화문 당사에다가 제2당사를 만든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 왜 국회 민주당 당사가 아니라 광화문의 제2당사를 만들까요? 보시는 것처럼 청년 중심의 제2광화문 당사, 이 당사를 추진한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 광화문에 만들어지는 두 번째 민주당 당사에는 청년 중심의 태스크포스를 이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경종 의원이라든가 전은수 의원이라든가 뭐 김용남 의원이라든가 등등등, 김용만 의원이라든가 등등등 있는데 이들이 지금 이끌는 친구들이 누구 어떤 친구들인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이제 각 국무기관 장관들이 있는 국무부처에 있는 청년들부터 해갖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청년 여기 보시면 전부터 청년 주간 관련해갖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허은하 국민통합위 허은하 의원이 또 이제 왜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친구들을 이제 만나러 다니면서 뭔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느냐. 저번에 청년 100명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재연 국민통합이 2030 세대의 100인 참여 청년특위가 출범한다라고 했어요. 김태년, 이준석 등 여야 인사 초당적 참석. 그래서 제가 이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준석 의원과의 이런 만남이라든가 개혁신당 국민의힘 쪽의 만남이 저는 일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이게 중간에 조금 잘 안 된 것도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그 밑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청년단을 꾸려놓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쪽 부분에서 좀 꾸려놓고 준비하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를 좀 오랫동안 봐서 청년들이 뭔가를 하고 뭐 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요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민주당 안에서 그 맨날 방송에 나오는 패널로 나오는 친구들 말고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 말고도 민주당 안에서
꼭 정치에 대한 뭐 자리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좀 순수한 마음으로 민주당이 이런 걸 반영해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활동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꼭 자기가 뭐 의원이 돼야 되겠어, 정치적으로 뭘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 갖는 분들 말고 나는 정말로 민주당을 좋아하고 지지해. 그래서 집회도 맨날 나가고 뭐도 하고 하는데 내 주변에는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걸 좀 개선됐으면 해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자료를 모아가지고 정책 제안을 하는 친구들이 따로 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좀 중점이 되길 바랬는데 그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조그만 호위무사들? 그렇죠. 제가 이렇게 표현을 가져와서 좀 다른 의미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촉법평론가라는 용역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수장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눈에 띄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지난번에 이제 다른 진보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전부 다 살펴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대우 씨 맨날 국회 가고 놀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만 여러 가지로 좀 어떻게 이러지나 손술 의원님을 쳐서 죄송합니다만 진보당 같은 경우는 STI 여론조사 그 구 이석기 의원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연관을 또 안 지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뭐가 있냐면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지만 제가 이제 지난번에 국회에서 그 김민석 대표 전에 그때 열렸던 행사에서 이제 기자간담회 여기 소통관에서 하는데 그걸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이제 김대중 정치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돈 내고 이제 강의 듣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가고 막 강연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부터 막 해가지고 막 졸졸졸 따라다니는 친구들도 막 거기 현장에서 보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조금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2030의 뭔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에 있어서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보다는 어때요? 자신들의 충성을 다할 후계인을 키우는 목적으로 되진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빈다라고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저거죠. 그래도 좋은 의도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기대감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반면에 더 큰 부분은, 2030 해가지고 전 국민의 젊은이들부터 해갖고 어른들까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나 지켜보자라고 했을 때 뭐였습니까? 대한민국의 1220만이 좀 넘는 2030의 친구들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거보다는 결국에는 뭐였다? 민주당 내 2030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거였다라고 그렇게 시선이 전환되면서 엄청난 지지율에 영향을 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김민석 당대표에 대한 새로운 여론조사도 어때요? 2030에서 부정이 엄청나게 높다. 시작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어떻죠, 여러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좋은 의도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를 봤을 때는 결코 좋게 해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지금 국면에 처해 있다라고 저는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세게 비판했던 게 뭐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2030 오늘 띄워놓고서 그 청년 최고위원 한 명을 위한 리트윗을 할 수가 있냐. 그거부터 바로잡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러질 못했죠. 자,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이슈죠. 25일부터 28일 아니고 25일, 28일 청와대 오찬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새 지도부와 다음 주 화요일 오찬을 갖기로 한 데 이어서 금요일 날은 전체 민주당 의원들과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어머머, 내일 모레네? 화요일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거를 보다가 뭐 오찬이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하죠. 왜 그렇다 그랬죠? 사실 며칠 전에 했기 때문이죠. 이 오찬은 뭐예요, 그럼? 여기 이 오찬의 의미는 무엇이고 화요일 날 하는 오찬의 의미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송영길, 김민석, 그리고 한병도, 정청래, 그리고 이렇게 다 모여가 정무수석까지, 홍익표 정무수석까지 다 모여서 한 이 오차는 무엇이고, 화요일 날 하는 오차는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요 사람이 빠지죠. 한 사람이 빠지겠죠. 요 보시면 요 부분이 빠지겠죠. 정청래 대표가 빠지겠죠.
그리고 나서 또 금요일날 민주당 의원 전체화하는 오차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 것은 개인 역량이 아니라 여기에 힘이 가장 크게 작동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김민석 대표의 말을 다 따르지 않겠죠. 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김민석 대표를 바라보고 밀어준 게 아니거든. 이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밀어준 게 아니라 청와대의 뜻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나서서 지지를 하고 도움을 주고 막 난리를 친 거지. 사실은 김민석 후보의 1인 역량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무언가 당을 컨트롤하고 쥐고 움직이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고 돌아서 청와대의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찬을 한번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민주당 전체 오찬을 하는 것들이 저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사진 보고 혹시나 해갖고 넘어갔었는데 두 가지가 있죠. 저 보시면은 모경정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김민석 당대표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난번 대전 컨벤션 근데 여기는 젊은 친구가 안 보이네요. 자, 뭐 모경정 의원이 찐명 라인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원이 될 때부터 이야기가 좀 많았었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 조직도가 확실한지 모르겠다 해갖고 좀 보다가 넘어갔는데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참 특이한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총선 준비 종합 상황실이 벌써부터 나왔다는 거. 그리고 정진상 실장이 하던 정무조정실장. 사실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이 움직였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진상 실장이 정무조정실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의원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거 김민석 후보의 역량이 아니라 공천을 받은 그 기억이 경험이 몸을 지배하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청와대에 대한 뜻에 따라서 움직였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봤었는데 거기에 찐명 중에 찐명 또 뭐 더민혁 우리가 많이 나오죠. 그 강위현 이 정무조정 실장을 했고 윤종군 그리고 아까 특보단장 최재성 김현 뭐 이게 쭉쭉쭉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 멤버들을 살펴보니까 이거는 김민석 팀이라고 해야 되나 정진상 팀이라고 해야 되나 비슷한 반반 섞여 있는 것 같다. 예전에 그 느낌이 반반 섞여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총선 준비 종합 상황 실정에 윤종군 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윤종군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죠? 이분이에요, 이분. 자, 국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파평윤시 안성시 지역위원장 원대 지원실장, 경기도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그러면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국회에서는 여러분들 지난 대선 궁금해하시잖아요. 지난 대선 당선 당원 명부가 어떻게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은지 궁금하다. 그때도 이제 역할을 했었고 제가 알기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박찬대 전당대회 때도 박찬대 의원 전당대회 때도 했었고 이번에도 여기서부터 주축이 돼서 움직였을 거라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감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총선 준비 상황 실장으로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간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야 이거 내 말 어떻게 알고 왔어? 막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거기에서 저 의원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제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실마리가 하나씩 뭔가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이야기는 사실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예고되고 있는 뭐 제를 주로 맨날 다뤄지는 거는 이 부분이죠. 새벽 방송 띄우고 벌써 총선 상황실 김민석 민주당 판 다시 짠다. 9월에 이제 직접 출연해서 오전 7시 겸손과 함께 붙어보겠다. 그리고 다른 회의 복장 이거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는데요. 2018 총선 준비 조직 가동 취임 나흘 만에 당대표가 총선을 준비하는 모습.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야기들을 뿌리는 게 저기 노웅래 의원, 이제 마포갑 이재은 위원장, 그리고 박용진 등등등등 뿌리는 게 괜히 뿌리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내 갈등의 봉합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거라고 볼까요? 잘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겠지요. 자,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